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파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정기국회가 마감이 됩니다. 네,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는 2일자가 되겠고요.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가 2일부터 6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한샘이 창호 문 마루 건축가격 7% 인상한다라고 나왔고요. 국내선 유류 할증료도 7개월 만에 인하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생각보다 박스권 안에 일단 갇혀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서울시 택시 요금 정책 개선 공청회가 나온다고 하니까 택시비에 따른 또 변동성이 나올 것 같고요. 애플이 주 3일 출근제를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5일날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우디의 감산 가능성에 따른 제기가 나온다고 하고요. 제7차 동방경제 포럼에 푸틴이 참석을 한다라고 해서 어떠한 내용이 나와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일날 RBA 통화정책회의라고 해서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50bp를 인상을 했는데 4개월 연속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빅스텝이 가능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백악관 측에서 인플레 감축법 행사 개최를 한다라고 해서 11월 이전에 이 행사 개최가 이루어진 부분에 따른 논란거리는 계속 나와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7일날 베이지북 지준율이 있고요. 8일날 22통화정책회의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50bp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좀 더 수그러들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추석 시즌이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그 뒤부터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그 다음에 굵직한 이슈가 9월에 한가득 몰아져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보게 되면 이제 추석 지나고 곧바로 CPI가 나오게 되고 UN 총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일 미국의 FOMC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일 이탈리아 조기 총선도 같이 있기 때문에 혼동의 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9월 코인 스케줄을 보게 되면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가 2일부터 3일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바 11을 출시를 하게 되는 날이 8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11일부터 니어 콘테스트 개최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21일 이오스 만델 3.1 업그레이드 버전이 일단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더 POS 업데이트가 15일로 일단 잡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에이브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에이브가 GHO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루나가 싼 똥으로 인해서 이제 나머지 거는 믿지 못해 라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거 우리가 이제 하는 것보다 우리 거 하자, 우리 거 키우자, 우리 거 플랫폼을 더 키워가지고 확장성으로 좀 가자 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 ST 이더의 유동성이 너무 급감했고 WBTC도 급감을 했고 결국에 TVL이 크게 감소가 되면서 손실률이 막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게 발행을 해서 새로운 생명을 또 부여를 하는 것이죠. 해서 이렇게 좀 모면하고 극복을 좀 해보자 라는 측면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루나 사태와 쓰레 에로 사태가 있어서 상당히 곤란의 여지를 있었고 에이브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을 하면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 나쁘게 하면 약간의 또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또 이득을 챙겨가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일단 에이브의 이런 GHO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다오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출을 상환하거나 담보 청산 시 GHO가 소각이 되는 형태로 되어져 있는 그냥 기본적인 툴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수익성은 그냥 이자 할인과 이런 형태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보게 되면
이제 재정 거래를 통한 차익 실현과 유동성과 최적화, 그리고 보안 향상성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 효율성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A부가 생각보다 재무적으로 좀 문제점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좀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과연 이런 대출 플랫폼들도 얼마나 잘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지도 좀 물음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빅 내용 중에 하나죠. 네,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서 모든 위험 자산들이 대부분 조정을 크게 받아왔습니다. 파월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속 금리 인상할 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통제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나는 할 거다. 그리고 계속 금리 인상을 지속을 하면서 우리에게, 기업들에게나 그리고 가정들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9월의 금리 결정 앞으로도 데이터를 보고 변화하는 전망에 우리는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면서 좀 스그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50bp 쪽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것 같긴 하지만 11월달에 50bp를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PCE 물가나 고용지표, 그 뒤에 또 나오는 또 물가와 또 고용지표,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매번 이건 주구장창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저는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을께 어차피 여름께 나오니까 당연히 이게 연준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대부분 미국 지수가 훨씬 더 많이 회복을 빨리 해줬고, 반면에 비트코인은 좀 소폭밖에 안 됐던 건 위험자산 안에서도 좀 더 매력적으로 가려고 하는 위험자산 쪽에 또 돈이 집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지수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다 본 상태에서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대에 또 그 적절한 그 시점에 포인트가 또 잭슨홀 미팅으로 또 조정이 나오다 보니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밀려버리는 현상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2%에 계속 파월은 강력하게 메시지를 더욱더 던지려고 하는 모션을 취하고 있다. 이래서 대중들에 대한 분위기는 명확하게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단하잖아요. 대부분 뉴스 다 나왔을 것이고, 뉴스를 보면서 대부분 구매력을 더욱더 둔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미리 사재기를 좀 더 해서 그 다음부터 구매력이 아주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파월 발언 후 달러는 또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이거 영향으로 인해서 코인에 미치는 영향 강도도 매우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영국의 에너지 요금이 10월 달에 80%가 인상이 됐다고 해서 상당히 쉽지 않은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미국도 어떻게 보면 5개 종목을 제외한 495개가 덩달아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보급 순위 미국, 우크라이나, 영국 순위라고 나와져 있는데, 여전히 미국의 저런 스탠스가 강력할수록 미국에서 크립토 부분에 따른 부자 분들이 되게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상장도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미국에 저렇게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코인한테 별로 좋지 않는다. 그럼 대거들은 어떤 투자를 좀 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에너지 쪽에 좀 투자를 했고요. 어떤 분은 아예 이번 계기로 IT 쪽에 좀 더 조정이 나왔으니 대거 담아보는 전략으로 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금성이 훨씬 더 괜찮은 빅테크 기업 쪽으로 좀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고, 또는 어떤 분들은 ETF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맞춰서 하셨던 분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편으로 마이클 버리가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GEO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이제 깜빵 운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깜빵에다가 왜 투자를 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금리 인상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채권 만기 도래했던 거 금액을
못 갚는 회사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국영에서 운영하는 그런 유치장이 있을 텐데 유치장이 포화가 되면 민간 유치장 쪽에 있는 파이가 훨씬 더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나머지 애플이나 이런 거 다 갖다 버려버리고 GO에 올인을 했던 전략을 극단적으로 선택했던 건물급도 있었다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게 대출 부분과 금리와 그 다음에 코인과 밀접한 관계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배경은요, 이 바이낸스의 9월 1일부터 암호화폐 선물 교체 담보 기능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교체 담보물 기반을 포지션을 좀 이렇게 지원 중단을 한다라는 의미는 앞으로 BT, 이더, 유로 담보로 테더 대출을 받아서 포지션 잡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이걸 이야기했던 이유는 금리가 4%대에 가까워질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코인 거래소들도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 거래소에 있는 친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들도 자기 돈으로 운영하는 게 별로 없어요. 1점 대출 비중이 들어가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달러 인덱스가 너무 빨리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에 있는 환차 손비가 워낙 커지게 됩니다. 그럼 환차 손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대출 비중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막연하게 청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도 그 부족분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 왜 그러냐? 신규 진입자가 이번에 월등하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겠죠. 그 이후에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에 따른 쪽도 운영 능력이 생각보다 부실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이 있다 보니까 그걸 상대적으로 먼저 더 강제적으로 거래소 안에서 좀 눌러주는 효과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친화적으로 암호화폐를 보는 국가 순위가 나온 게 있는데요. 뭐 대략 이렇다라고 합니다. 한국이 대략 한 29위 정도 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주관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뭐 조종은 나왔습니다. 뭐 제가 그 전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돈이 없어서 어차피 올해 매입을 못해요. 매입을 못한다라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봉에서도 이렇게 더 빠지니까 이제 17,000을 깨고 뭐 다시 $10,000대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운으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파월 빼놓고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푸틴 빼놓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인간의 마음을 읽기가 너무 어렵죠. 이번에 뭐 그 인간의 마음을 읽어야지만 내가 그만큼 투자 부분에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올해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보게 되면은 극단적으로는 내년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또는 3% 중반대 이렇게 유지를 어느 정도 기간까지 할 거냐에 따라서 코인의 시장의 붕괴도가 좀 완화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약 4% 이상 올릴 것이다 라고 분위기가 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 척도로 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올해의 가장 큰 이유는 어차피 이 9월 달에 가장 안 좋은 달이기도 했었고, 이것도 이야기를 했고, 크립토 사상,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미국도 역대, 제가 또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역대 가장 안 좋았던 달을 뽑아본다고 하면 9월 달에 가장 안 좋았습니다. 미국 지수가 또 안 좋을 때 비트코인과 커플링 돼서 따라갔던 추이는 그렇다. 올라갈 때는 위험자산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극단적으로 애플 투자할 거냐, 비트코인 투자할 거냐 이렇게 비교한다고 하면 당연히 서로
투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도에 있으신 분들의 투자 성향을 보게 되면 애플에다가 더 투자를 하겠죠.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QT도 진행을 하죠. 돈이 쫙 빨리는 부분이 이제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강도는, 금리 인상 강도는 여전히 유지를 한다라는 거. 이 점이 복합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는 여전히 후행인데 지금의 발표하는 시점이 후행 거를 바라보면서 맞추다 보니까 강도에 있는 높이가 더욱더 거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런 점을 좀 바라보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평균적으로 추석 때까지는 별로 좋지 않았다가 추석 끝나고 나서 내려가는 패턴도 좀 있지만 그나마 좀 더 괜찮았던 방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아무리 극단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과거 기반의 이 패턴대로 본다고 하면 이게 2만대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구간대가 대략 한 15,000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4,000 정도대가 되겠네요. 아무리 뭐 많이 내려간다 해서 사람들은 14,000대를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14,000대까지도 열려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또 매수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는 그래요. 뭐 기존에 이때 6월 달에도 욕을 많이 처먹기도 했겠지만 그대로 제 주관대로 그냥 2만이 깨지면 매입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패턴이 맞을 것 같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오히려 매수 타점을 한 번도 잡지 못했던 사람들이 라고 하면 이번에 그냥 9월 달이라도 나누어서 30에서 40% 구간대 나누어서 한번 사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9월에 있는 패턴이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도 별로 재미없는 장이 좀 있다가 반등의 시그널이 아마 하반기 이후 때부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 주관대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 이후 때부터는 크립토 시장과 위험자산 시장에 좋은 분위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